챕터 6-3 영문법의 마지막 퍼즐. 이 영상으로 제발 끝내자. 동사의 종류 2. 완전 동사 대 불완전 동사. 세상의 모든 동사는 자동사 혹은 타동사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하며 동시에 완전 동사 아니면 불완전 동사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부르는 게 정식인데요. 이걸 한 번에 다 익히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만 놓고 생각해보자. 을을 붙여서 말이 되면 타동사야. 목적어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타동사야. 목적어가 없어야만 하는 경우, 을을 붙여서 말이 안 되면 자동사겠네. 이렇게 했었던 거죠. 오늘은 자동사, 타동사를 배제하고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만 따져보겠습니다. 보어가 필요하면 불완전 동사입니다.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 덮어놓고 일단 이건 외워라. 그랬었죠. 일단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타동사, 자동사의 구별은 좀 쉬웠습니다. 을을 붙여서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따져보면 됐었으니까요. 근데 불완전 동사는 일단 불완전 동사라는 개념이 국어에서 얘기하는 것과 영어에서 얘기하는 게 좀 다릅니다. 한국어에서 얘기하는 보어의 개념과 영어에서 얘기하는 보어의 개념이 또 다릅니다. 목적어의 개념은 한국말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은 알고 있는 거다 보니 이건 비교적 쉽게 정리가 되는데, 이건 오른쪽도 생소하고 왼쪽도 생소하다 보니 보어도 알고 불완전 동사의 개념도 알아야지만 이 형식과 O 형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요. 형식을 잘 보면 총 5가지 형식 중에 보어가 들어가야만 하는 형식이 2개나 되죠. 특히나 O 형식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보어를 그리고 불완전 동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2개 형식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어를 이해해내는 것을 모문관 1권의 맨 마지막 최종 강의로 택했습니다. 차곡차곡 해보면 됩니다. 이것도 첫 단추만 잘 끼우면 못할 게 아닙니다. 할만합니다. 한번 저와 함께 천천히 익혀보시죠. 먼저 용어부터 알아보시죠. 불완전 동사입니다. 뜻이 불완전하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 이 말만 해서는 뭐가 어떻다라는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죠. 뭐뭐이다 이러고 말이 끝났다면 주어가 뭐뭐이다,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뭐라고 느끼다. 어떻게 느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뜻에 물결이 있어요. 뭐뭐로 보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사들이 대표적인 불완전 동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어가 뭐뭐이다, 뭐뭐에 해당되는 말이 뒤에 와야 됩니다. 이걸 보어라고 하죠. 동사가 의미가 불완전하다 보니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보충해주는 말을 줄인 보어는 불완전 동사 뒤에 반드시 와야 되죠. 이 형식이 됩니다. 뭐뭐이다, 뭐뭐라고 느끼다, 뭐뭐로 보이다. 주어가 보어라고 느낀다. 주어가 보어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다 이 형식이 되는 구조죠. 이 불완전 동사들은 전부 다 보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동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동사가 불완전해서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보충해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문장 구성성분 보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동사의 의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어가 있어야지만 동사의 의미가 완전해지는 거죠. 그제서야 의미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영어식 어순으로 볼 때 이 보어는 동사 뒤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완전 동사는 처음부터 의미 전달이 완전히 되니까 보어가 필요 없겠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보어가 있어야 동사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불완전 동사를 제대로 익히기 전에 먼저 이 세 단어를 외우십시오. 일단 불완전 동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말과 근본적으로 문법 체계가 용어는 같다 할지라도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완전 동사 3개를 외우고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외울 때 물결이 없어도 뭐뭐이다, 뭐뭐라고 느끼다, 뭐뭐로 보이다. 물결이 있는 것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영어를 볼 때도 그렇게 외우자. 뭐뭐이다, 느끼다 아니에요. 뭐뭐라고 느끼다. 보다 아닙니다.
뭐뭐라고 보이다예요. 벌써 뜻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던 뜻과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셋 중에 뭐 하나 이상은 알고 있는 거 다르죠. 느끼다 아닙니다. 뭐뭐라고 느끼답니다. 물결이 없어도 물결이 있는 것처럼 외우셔라. 일단 불완전 동사 자체에 대한 설명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보어를 자세히 알아야 불완전 동사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지금부터는 보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 비동사를 놓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는 학생이다. 보어 먼저 해석하는 겁니다. 원래 주어 서술어 뒤에 나온 거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불완전한 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의미가 불완전하니까 보어 먼저 해주는 겁니다. 이 경우만 예외입니다. 그는 학생이다. 행복한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 이렇게 외워놨잖아요. 그는 행복한 상태이다.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는 행복한 상태이다. 이렇게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상태자를 붙여서 해석하는 걸 버릇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저한테 배운 아이가 말이 아이지 이제 34이 됐더라고요. 걔들도 어릴 때 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리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되게 좋은 스킬입니다. 수업 내내 이제 앞으로 문관 예문을 들어가는 본격적인 이권을 배우게 되면서부터 이 스킬은 자동으로 장착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걸 상태자를 붙인다. 행복한 상태이다. 하는 거 훈련으로 해 놓으십시오. 명사보어와 형용사보어가 서로 다릅니다. 명사보어가 나오면 주어와 일치합니다. 걔가 곧 학생인데요. 형용사보어가 나오면 주어와 일치하지 않죠. 왜? 걔 이름이 해피가 아니잖아요.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그가 해피가 아니라 그는 행복한 상태죠. 형용사보어가 나오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명사보어는 주어와 일치합니다만 형용사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명사보어와 형용사보어를 미리 구별해 놓는 것이 정확한 문장의 어감까지도 캐치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너는 아름다운 상태로 보인다. 물론 아름다워 보인다죠. 아름다워 보인다가 맞는 말인데 그건 해석과 번역의 영역에서 충분히 합니다. 일단 버릇들이기 위해서 상태자를 꼭 붙이세요. 이게 나중에 준동사, 투부정사나 ing 이렇게 들어갈 때 투부정사, ing, pp 뭐 이런 거는 겉으로 봐서는 이게 품사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상당히 요긴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강의는 무문관 총 4권 중에 1권입니다. 1권의 강의 시리즈들을 보고 계신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2권부터는 예문만 다루게 됩니다. 그 예문을 엄청나게 많이 다루면서 2권, 3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4권쯤 보게 되면 여기 절이 엄청나게 앞뒤에 많이 들어갑니다. 뭐 복잡해져요. 그때 상태자를 붙여서 해석하는 건 형용사 보어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이 되게 쭈르륵 한다고 해서 상태자가 붙었어. 그러면 아 이게 형용사인가 보네? 이렇게 역으로 찾는 방법이 생겨요. 이게 상당히 원숙한 수준까지 올라간 제 제자들이 하는 방식인데 일단 지금은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형용사 보어가 나왔을 때 상태자를 붙이는 건 근본적으로는 이 문법 내용에서 근거한 거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동사의 의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어가 있어야 동사의 의미가 완전해진다고 했죠. 두 번째 원칙, 명사 보어는 주어와 일치, 형용사 보어는 주어의 상태. 이 두 가지 원칙이 애매하게 섞여버리면 주어를 보충한다. 이렇게 중간에서 뭔가 묘하게 섞인 말로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의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의미를 가진 동사를 보어가 보충해 주는 거고요.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주어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일치하냐, 상태를 나타내냐. 어쨌든 주어와 관계가 있죠. 이게 섞이면 안 됩니다. 보충하는 건 동사예요. 서술어 자리에 들어간 동사요. 관계는 주어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형식 얘기할 때 이건 그냥 보어라고 하라고 했었잖아요. 이건 목적격 보어라고 외우고 OC. 흔히 이걸 주격 보어라고 하는 게 주어랑 관계가 있음을 주어랑 격이 같다는 표시인데 이게 말이 어렵고요. 그거는 주어랑 밀접한 관계, 일치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격 보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얘는 뭐 관계 있을 애가 주어밖에 없으니까 주격 보어라고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요. 얘는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자연스럽게 이해됐죠. 얘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랑. 명사 보어 나오면 얘랑 일치하겠죠. 형용사 보어 나오면 얘의 상태를 나타내겠죠. Make him a good man. 그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make him happy. 그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요. 그죠? 명사 보호하면 make him a good man. 그가 곧 좋은 사람이고요. 형용사 보호가 나오면 그가 곧 행복한 상태가 되잖아요. 똑같죠, 이 형식과. 이 형식만 마스터하면 오형식은 되게 쉬워요.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뭐 이런 복잡한 건 이건 준동사를 익힌 다음에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예문 보면서 하는 게 낫고 그거는 3권 들어가야 됩니다. 2권에서도 아닙니다. 지금은 딱 요 정도만 익히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말과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근본적으로 보호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한국말 예로 들어보시죠. 아름답다. 이거 효용사입니다. 한국어는요. 이 앞부분에 이걸 어근이라고 하고 이걸 엄이라고 해요. 영어적 원칙과 국어적 원칙이 다른데요. 국어는 이 뒤가 뭘로 끝났느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내용에 입각해서 품사를 따집니다. 이것도 뭐뭐 하고 있다. 이걸 붙여서 말이 되냐 안 되냐로 동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국문법적 테크닉이니까 중등 고학년, 고등 저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국어는 앞에 어근이 형용사면 뭐 이 용어도 몰라도 됩니다. 이게 내용상 뭐 아름답다는 건 형용사잖아요. 그 상태니까. 뒤에 어미가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다운, 뭐 아름다워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활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로 끝나면 동사,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영어적 개념과 다르죠. 영어는 beautiful, 딱 이 단어가 그냥 형용사입니다. 어떻게 해도 아름다운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 비동사가 와야죠. 물론 이 비동사 문장에서는 is나 are로 변환돼서 사용되겠죠. 이거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형용사 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형식과 오 형식에서 여기 형용사 보어가 들어가면 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 문법에 착안해서 이 형식 해석하는 방법은요. 이 형용사 보어가 나왔을 때 반드시 상태자를 붙여야 해요. 이제 무문관 2권을 하게 되면 정말 줄기차게 연습하시게 될 텐데 형용사 보어는 상태자를 붙이는 거 잘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상태이다. 그녀는 아름답다. 그녀는 아름다운 상태이다. 영어는 이 분절을 나눠놨잖아요. 여기는 서술어, 여기는 보어 이렇게 동사, 형용사 이렇게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요 불완전한 동사 뒤에 뭐 look, feel, seem 같은 불완전 동사들이 있다고 했었죠. 뒤에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상태이다. 아니면 명사가 들어왔을 땐 이거 이다. 한국말에서 어미가 바뀌는 거와는 달리 영어는 동사 다음에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오게 해서 이거 이다. 이건 상태이다. 어떻게 보면 어떠한 상태인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동작인지 이 동작과 상태에 대한 구별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게 영어의 기법이에요. 달리다, 달리고, 달리니, 달리는, 달려서 이렇게 어미를 변환시키는 거 이게 전환이 자유자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한국어죠. 단일민족이니까 그게 돼요. 근데 다민족 국가로 변천해 온 영어의 특성상 그리고 이 분절을 나누어서 뒤에 것을 뭘 갖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동사에서는 온전히 의미를 다 전달하지 않는 거죠. 뒤에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동사들이 다. 걔는 본다. 뭘? 이거를 이렇게 무언가 여지를 자꾸 만들어 놓음으로써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뒤에 붙을 단어들을 다채롭게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다양한 문장 구조들을 수시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구사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들을 많이 안다라는 개념은 그래서 한국말이 아닌 영어에서 지배적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미국인들도 이 표현해요. 나 스펠링이 약해? 또는 단어를 많이 몰라. 고학력자일수록 실제로 많은 단어를 알고 있죠. 한국말에 불과 아름답다라는 단어 기본형 하나만 알면 이렇게 다채로운 변화형이 가능한 특성에서는 나 단어를 많이 알아, 적게 알아 이 개념이 많이 약하죠. 언어의 근본적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형식 구조인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또는 명사 보어 구조입니다. 이 형식을 잘 이해하면 O 형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래서 오늘은 보어 위주로 갔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O 형식 구조는 준동사 영역을 돌파해야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문관 1권에서 실제 예문을 들어가면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완전 동사와 완전 동사에 대한 비교라고 제목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완전 동사와 보어에 대한 설명을 한참 했었죠. 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지난 앞선 강의에서처럼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를 보는 시각이라는 이름 하에 불완전 동사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